학원들에서 대부분 다 그런 특강이 진행이 되지만 타 학원들에 대한 유입이나 변동이 일어나는 때이기도 해요, 그때가. 그러기 때문에 일단 엄마들은 문법 특강은 다 좋아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문법에 대한 니즈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때 꼭 문법을 우리가 잘 잡아준다.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학원에 눌러 앉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른 학원에 있다가 다시 리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까지 보고 조금 씨앗을 뿌린다는 느낌으로 문법 특강 항상 하는 편이고 그 문법 특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빠르게 어디까지 좀 뭐 팔품사면 팔품사, 뭐 비동사면 비동사 정확하게 끝내주고 어디까지 끝냈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고 어느 부분을 이제 보충해야 합니다라고 학부모들한테 그걸 정확하게 코멘트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파닉스 특강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 특강은 파닉스만 한다 그럼 엄마들이 좀 안 좋아하고 파닉스 특강에 단어를 조금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파닉스 특강에 조금 뒤에 리딩 정도를 조금 추가해서 동화책 같은 거 하나 추가해서 파닉스랑 동화책을 같이 해서 뭐 아이들이 끝난 다음에 뭐 책을 한번 읽을 수 있다든지 그런 좀 실력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해줘야 엄마들이 좀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실 저희 학원 좀 고학년 위주의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던 특강은 사실 내신 특강.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대비한 내신 특강을 가장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학부모님들의 니즈가 크다기보다는 아이들의 니즈가 커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 언제쯤이 되면은 이제 방학 때 이제 몇 과까지 시험에 나가는 부분을 끝내겠다. 그럼 아이들이 오히려 그럼 자기네들도 하겠다. 이렇게 와갖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사실 리딩 특강 같은 거는 나갔던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 엄마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리딩 특강을 좀 반응이 좋게 나간다 하려면 양으로 때려줘야 하더라고요. 막 세 권, 네 권씩 충분한 엄청나게 끝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직독직해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게 양으로 보여줘서 그렇게 끝내줘야 대부분의 엄마들이 좀 좋아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법 특강이나 좀 파닉스 특강 같은 거 추천드리고, 사실 좀 어린애들도 좀 진입장벽이 조금 적다 보니까 좀 준비하시기 편하게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윤 선생에서는 스팀 특강을 조금 활용하시기에 리딩이랑 엮어서 가시면 좀 편하게 어쨌든 특강이라는 게 끝나고 학부모들한테 갈 때 뭔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 특강을 한 다음에 뭔가 아이들이 썼던 워크시트라든지 그런 걸 하나로 모아서 음, 주던지 아니면 파닉스 특강 한 다음에 뭐 워크시트 같은 걸 전부 다 주던지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조금 있어야 어머님들이 아 그래도 특강 돈 좀 더 내길 다 잘했어 뭐 애 좀 힘들어했지만 보람이 있었어 이렇게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꼭 필요한데 사실 리딩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사실 막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심지어 어떤 경우를 했었냐면 책 한 권을 정해서 그걸 다 쓰게 하는 거예요. 본문도 다 쓰게 하고 그 밑에 해석도 다 쓰게 하고 거기에 직독직했던 것도 다 쓰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이번 달에 이 책을 끝냈습니다. 그 책이랑 같이 보내면 좀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리딩 같은 경우는 좀 양치기를 해줘야 하고 반대로 이제 뭐 스팀 같은 거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해가지고 뭔가 교구로 뭔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만들었던 거나 뭐 그런 사진 같은 게 집에 가니까 그러면 엄마들의 반응이 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후에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셔서 내신 특강 같은 걸 하게 되면 따로 이렇게 뭐 교재 같은 거 만드셔서
아이들을 미리 시험 준비를 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돌린 다음에 다시 내보내시면은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내신 특강을 하니까 한번 우리 학원에선 그걸 안 봐줘. 보통 어학원 다니는 경우에는 그런 걸 안 해주잖아요. 내신 특강을. 그러니까 그걸 미리 내가 한 번 더 준비하고 어학원에서 안 해주는 걸 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오는 아이들이 많았어서 좀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한 번에 질문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남본부장님이 이제 준비하신 PPT를 이제 와, 네, 해볼까요? PPT 준비했습니다. 제가 진짜 어, 그 그 보내주셨던 이미지랑 텍스트 네, 있잖아요. 그거는 네, 제가 두 분한테 오늘 오전에 다 공유 드리긴 했거든요. 아, 네, 네, 혹시 뭐 필요하시면 언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남본부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길게요. 잘 들리세요? 제가 설 네, 본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장님이요. 오늘은 원장님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유, 김혜린 매니저님 잘 들었어요. 네, 역시 경험이 많으셔갖고. 저는 이 마이크 다 해제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말하는 도중에 잠깐만요, 질문 있어요라고 하시는 것을 바로 설명하는 게 전 좀 편해서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에 정지하셔도 되고요.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 화면 공유 잘 됐나요? 네. 네. 방학 특강 어떻게? 라는 주제로 할 건데요. 지금 설 원장님이 방학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걸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어, 근데 해야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딱히 방학 특강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작년에도 네, 그렇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인원이 지금 10명인데요. 네, 지금이 사실 약간 좀 마지막 기회 같은 음,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다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네, 고민이었던 지점은 아이들 실력이 다 다르고 제가 혼자서 하고 음, 있어서 시간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주제는 어떻게 음, 잡아야 할지가 다 고민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금액을 받아야 하나, 그 받으면 음, 얼마를 받아야 음, 되는지도 잘 모르고 네, 뭐 주변 학원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봐야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도움 주신다고 그러셔서 어, 일단 이번 여름방학부터라도 특강을 좀 해서 한두 명이라도 더 네, 들어오면 좋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 중에 뭐 5학년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이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음, 상황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 네. 기존의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 겸 회원 모집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방학 특강 지금 왜 필요한가 한번 여기 주제를 띄운 이유가 어, 방학 특강보다도 기존 애들보다도 신규 회원 모집이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근데 지금 있는 애들한테 서비스를 주고 싶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지금 있는 애들이 10명이니까 5명 더 특강 들어오게 되면 회원이 5명 한 달 동안 많아지는 거잖아요. 수익에 더 도움이 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인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세 가지를 다 누리고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방학 특강을 서비스로 할 건가, 유료로 할 건가. 저희가 작년에, 겨울에 이제 회원이 중등부가 한 25, 아니, 20명? 예, 예비중하고 중학생이 그렇게 돼서, 이번엔 서비스로 하자. 왜냐하면 선생님 훈련 차원에서 서비스로 했어요. 네, 돈 안 받고. 보통 돈을 받으면요, 뭐 메모하셔도 되고요. 보통 돈을 받으면 한 10만 원 내외를 받더라고요. 저희 원장님들은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한 20만 원 수업료를 받으면 특강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더 받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수업은 1시간인데 1시간 끝나고 특강을 45분 더 하는 거죠.
아니면 1시간 특강을 하고 수업을 안 하고 보내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해주고, 근데 그 수업은 40분만 한다. 이러면 애들이 기분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1시간 수업가, 남본부장님, 네. 그 10만 원, 15만 원 받을 때 원래 원비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인 아이들인가요? 네, 맞아요. 그쵸. 이게 왜냐면은 기존 원비에 뭐 몇 프로 정도를 할 때 특강비로 잡는 게 있는데, 여기 동수원은 원비가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그거 네. 생각하시고 특강비 잡으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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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통 우리가 특강이라고 하게 되면 교육청에 특강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몇몇 원장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특강을 하는데 본부장님 이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교육청에 신고해야 되냐. 그런데 교육청에는 사실 특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검사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 특강비까지 얼마 받아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 원장님들이, 어떤 원장님들은 수익을 위해서, 이건 다 원장님들끼리 하는 말이라면 특강을 아예 공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다 받아요. 그럼 특강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수익만 되고. 예,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신다. 예, 그런데 실제로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진 않죠. 카드 결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교육청에는 1시간 더 수업했는데 17만 원이 아니라 그냥 10만 원으로 해서 그냥 수업했다. 이렇게 해도 교육청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 비용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비용과 관련돼서, 손 원장님 비용과 관련돼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 특강비가 기존 원비에 대비한 비율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비율 같은 거는 그냥 본인의 선택인 걸까요? 그냥.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두 배로 저희가, 예. 네. 지금 수업료 얼마예요? 초등부? 저희가 기존 아이들은 18만 원 받고 있고요. 올해 새로 들어온 아이들만 20만 원 받고 있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뭐 20만 원이라고 치면 한 60% 받는 것 같아요. 6, 70%. 예,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예. 그 네, 5명이면 감사합니다. 50만 원이니까 준비하거나 하는 비용도 들어가는 거니까. 예. 교재를 선택한다면 교재 비용이 또 4만 원 들어가잖아요, 윤 선생. 교재를 쓴다고 하면. 그 정도가 적당한데, 김혜린 매니저님 어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 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근데 어차피 주 5일 온다고 해서 저희는 그때 주 5일을 다 수업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 5일은 기본 일반 수업을 들어가고, 그리고 한 2일에서 3일 정도만 1시간씩 추가로 더 수업을 하고, 그 대신 50% 추가. 네. 그렇게 돈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근데 저기는 네. 안양 평촌가 학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신, 그리고 학년이 좀 높은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거기에 좀 맞는 음. 얘기이고요. 네. 만약에 이번에는 스템 클래스나 아니면은 배가 학습을 하겠다. 제 목소리 들리시는 거죠? 네, 잘 들려요. 네. 네. 만약에 그렇다면 교급이나 음. 교재비 명분으로 금액을 더 수수하실 수 있고요. 그 음. 다음에 이게 배가 학습이 된다고 했을 때 아까 김혜린 매니저는 그 기존 학습에 플러스 며칠만, 한 달에 며칠만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50%라는 게 그러니까 과하다? 좀 금액이 큰 수준인 거고, 음.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뭐 그 SB 학습 기본으로 하고 뭐 3일 이상 학습을 한다. 아니면 뭐 주말에 뭐 2시간, 3시간 특강을 연다. 그러면은 뭐 50% 수준도 가능하고. 그래서 음. 그 금액은 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아이들의 학습 시간이 얼마나 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4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설원장님, 그래서 만약에 무료로 한다고 하게 되면 수업 대신 해주면 되겠죠. 예. 근데 유료로 네. 한다고 하면 수업 하고 나서 또 해주는 게 되겠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특강도 있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는 특강이 있어요. 한 번 하면 한 50% 받고, 2번 하면 한 6, 70% 받고, 이래도 엄마들이 크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강은 소수잖아요. 5명, 6명 놓고 하는 거니까 사실 학원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방학 때 10만 원 더 쓰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부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어머님들 우리 수익도 되고 학원에서 뭔가 준비했다는 것도 되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회원이 10명인데 10명에서 두세 명 탈애되게 되면 영향이 크니까 그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김정은 매니저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
지금 이제 설 원장님 회원이 비율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학년이 많아요? 5학년이 3명이고요. 네. 2학년이 1명, 3학년이 2명, 어, 4학년 1명 이런 식이에요. 어. 그러면 약간 좀 문법 특강을 하기에 약간 애들이 어리고, 그쵸?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이제 백악습이나 특강이나 이렇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어머니 선택하세요. 백악습 하실래요? 특강 하실래요? 그럼 백악습은 보통 한 잘하면 30% 등록하고, 특강은 한 또 2, 30% 등록하고, 이렇게 등록을 어머님이 하세요. 예.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 6학년들이 한 7, 8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4명을 특강으로 땡기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어,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 지금 이번 주에 빨리 준비해서 홍보를 하고 SNS 홍보라든지 기존 어머님들한테 홍보라든지 그런 홍보 효과를 누리는 거죠. 한 2명만 모집돼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무료인 거야. 기존 음, 회원은 무료, 신규 회원은 뭐 어차피 수업료 내니까 뭐 그렇게 해주던지 아니면 또 한 추가적으로 받든지 신규 회원도 그냥 무료로 그냥 하면 좋겠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음, 기존 회원도 무료고 신규 회원도 무료. 특강비 무료라고 하는 거예요. 수업료만 내면 특강을 해준다. 마케팅에 쓰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한 네. 주간 열심히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는 좀 뒤에도 설명되겠지만 어머님 지금 4학년, 5학년을 기준으로 4명을 모집하려고 한다. 5명을 모집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특강비가 무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재비만 내시면 하면 저희가 특강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한 4명, 5명을 모집하는 거죠. 그러다가 신규원 한두 명 들어오면 6명 되겠죠. 그걸 목표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이번에 뭐 백악스, 파닉스, 문법 하기에는 애들이 너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회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제안이니까요. 설원장님 한번 들어보고 난 어떻게 네. 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공문을 어머님께 그 한번 쓰는 도움 되라고 제가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여기 매니저가 만들었어요, 다. 제가 컨펌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매니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매니저가 한번 다 운영하라 해보라고 했는데 잘했어요. 선생님인데. 그래서 회원을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모집했어요. 딱 12명인가? 12명 애들이 20명인데 12명인데 어머님 우리 아이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무조건 했죠. 여기 어머님 전화해서 다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저희가 돈을 안 받았으니까 어머님들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런데 안 하려고도 해요. 어떤 어머님들은. 시간이 안 맞다라고 하고 왜 특정 시간이 정해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어머님 컨택을 하겠죠. 순서를 말하면 이제 특강 날짜를 정하고 이제 대상을 정하고 어머님 컨택이나 이제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이번에 철수는 저희가 특강을 듣게끔 해드리겠다. 그래서 철수는 어머님 제가 봤을 때 꼭 특강을 드리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특강 비용은 4만 원입니다. 교재 비용만 내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어머님이 부담이 안 되겠죠. 혹은 어머님이 10만 원이라고 해서 제대로 특강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요 두 가지인데요. 교재비만 받든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든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하게 되면 우리 학원도 부담이 없고 어머님도 부담 없는 선에서 특강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학원에서 애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건 겨울방학 때 중학교 1학년 예비 중 애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왜 했겠어요? 설 원장님? 문법, 근데 그때가 가장 진단이 많을 시기라 네, 잡으려면 문법 특강을 맞아요.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 겨울방학엔 꼭 하세요. 그 겨울방학 저희가 했는데 거의 다 잡았어요. 성공적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한 달 전에 공지를 했어요. 한 달 전부터 어머님들이 그만두지 않게끔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여름 방학도요. 어머님들 그만둘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에 준비하게 되면 좀 일찍 방학 전 한 달 전에 특강을 이야기하셔야지 특강 시작 전에 회원도 모집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방학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만들고 어머니께 이야기해 드리고 왜냐면 좀 급하게 만들었으니까 급하게 공지했으니까 선택의 시간보다는 어머님이 약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특강 비용을 약간 낮춰서 해주면 서비스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끔 해서 특강을 무료로 할지 유료로 할지를 선택하시고 공문을 보내야 된다. 여기 보면 공지사항 보시게 되면 예비중 중학교 1학년. 예. 그래서 예비중인들이 중학교 1학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두 학년 애들 중에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4학년, 5학년을 잡아서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날짜를 하고 매주 이틀 했죠.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 했고 12시부터 했습니다. 수업은 정상 수업은 1시부터 들어가니까 그 전에 해서 이제 원장님이 시간을 번 거죠. 원래 1시부터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선생님께 저희가 그 보너스를 드렸어요. 보너스를 드리고 학원에서 서비스로 제공하고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영향 안 받도록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문이 나가야 되겠죠. 이 공문을 왜 만들었을까요, 설 원장님? 홍보용으로. 맞아요. 예. 홍보용으로 방학 특강 무료. 이거 홍보가 엄청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동수원도 그 여름방학 특강 무료 이렇게 해서 선착순 5명. 예. 신규원한테 특강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문법이 급한 분들 연락 주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예비중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애들이 많으니까 6학년도 예비중인데 문법을 해야 돼. 그럼 해주는 거예요. 예. 어차피 학년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원 모집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슷하게 만들어서. 네. 기존 회원들한테는 예, 서비스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뭔가 다르다. 하지만 저희는 돈과 관련돼서는 그냥 서비스로 제공해 준다. 아주 통큰 학원처럼. 예. 저희는 특강이 무료입니다. 이렇게 해줬든지. 예, 그렇게 하면 다른 학원과 약간 차별화가 되겠죠. 저희 이렇게 하니까 다른 학원들에서는 뭐 어떻게 특강한다고 8만 원씩 받으면 15명 모집하면은 선생님 월급 나오잖아요. 실제로. 예. 어떻게 해서든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로 원장님 휴가 떠나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특강을 하고 나서 원장님들이 한 50명 이상 있는 학원들 물어보면 본부장님 여행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이제 또 우리가 또 그런 어떤 긍정적인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설 원장님 이번에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준비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저희가 수업 전에 후에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맨 뒤에 앉아 있는 애한테 이렇게 하는 거 찍어 달라고 하고 선생님이 찍기도 하고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어서 제가 찍어줬어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머님들한테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특강 전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특강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언급하면서 우리 애가 선택됐다는 걸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어머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이 선택해서 그러니까 설 원장님이 지금 애들 있잖아요. 똘똘한 애들. 아마 그 중에 한 세네 명은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걔들을 이제 내가 선택하는. 어머님, 그리고 설 원장님이 지금 회원이 10명밖에 안 되니까 어머님들한테는 저희가 이거는 뭐 상담 교육이긴 한데 절대 우리 학원이 애들이 10명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시죠? 네. 어머님 네. 모르실 겁니다. 어머님 저희 학원 애들을 많이 뽑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특강 이번에 들을 수 있도록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교재비만 내면 특강을 해줄 건데 어머니 특강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6학년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문법을 한번 훑고 넘어가게 되면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예뻐하는 애들 제가 몇 명 뽑았어요, 어머님 하면서. 네. 그냥 어머니 아우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 돈은 제가 사실 뭐 크게 안 받으려고 해서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어머님께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 원장님? 얘기하기 전에요? 네, 맞춰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를 정해야 될까요? 네. 아마 김혜린 매니저님 알 것 같은데 어머님 상담하기 전에 애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애들은 선생님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벌써 다 끝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원장님들이 공문을 보내놓고 어머님 선택하라고 하니까 100명 학원도 5명 신청 안 되거든요. 근데 10명 학원도요. 애들을 다 잡아놓으면 6명 신청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미리 너 특강할 건데 이번에 너 친구 3명 특강하기로 했어. 그런데 그때 SB 음원을 빼줄 거야. 이거는 애들은 그냥 뭐 무조건 하는 거죠. 설 원장님 어,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특강만 듣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무료로 하게 되면 특강만 들어도 돼요. 어차피 그 아, 시간을 저희가 수업을 했잖아요. 네. 그럼 애들은 정말 좋아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또 특강 더 끌으려고 할 거예요. 예. 근데 뭐 SB 학습을 좀 뺏기가 그러면 그날은 듣기 수업만 하는 거예요. 검사는 다음에 하고. 진도 나가야 되니까. 다음 날 두 학습 검사하면 되겠죠. 예, 애들 네, 너무 네. 좋아합니다. 예. 예, 애들은 특강 하고 싶어요. 하고 넌 이번에 안 돼. 하게 되면 특강 듣고 싶어. 이렇게끔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방법 아, 아시겠죠? 네, 네. 예, 엄마 상담 쉽지 어렵지 않아요. 왜? 애들을 다 끝내놨으니까. 엄마가 집에 가서 너 철수야 너 선생님이 너 특강 뽑혔다는데 하면은 알고 있어 나 특강 할 거야. 특강 할 거야? 알겠어. 어, 네, 끝나는 겁니다. 그 순서를 잘 지키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네. 수업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 이런 형태로 특강이 될 겁니다라고 해서 우리 학원 애들이 아니어도 돼요. 이런 약간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공문에 살짝 담아놔도 되겠죠. 이런 공문에 특강하는 장면도 담아놔도 되겠죠. 네. 네. 예를 들어 우리 학원 애들 10명인데 한 그룹으로 한 3명, 4명 뭐 클래스 수업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럼 여기 포함시켜도 되겠죠. 네. 그래서 사진 넣어서 이런 형태로 특강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어머님 그려지겠죠. 이 사진은 저희는 특강할 때마다 특강을 한 달 동안 했으니까 주 2회니까 몇 번 했어요? 8번 했어요. 8번 했는데 8번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 어머니께 다 보내줬어요. 많이 보내줬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어떤 그걸 했다고. 예, 이거는 사실 뭐, 뭐 동생 모집하고 탈에 맞고 또 다음 특강을 듣게끔 하고 다음 특강에는 돈 받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전후 사진을 잘 찍어 놓으셔야 된다. 이번에 특강 관련돼서 제가 이제 김 팀장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셔갖고 제가 잘 한 원장님들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김천 신임이 이번에 새로 떠오르는 신입 원장님인데 되게 잘 준비했더라고요. 두 가지 준비했어요. 파닉스하고 예, 문법하고. 파닉스는 회원 모집에 근거하겠죠. 파닉스 특강이라고는 별거 없어요. 우리 교재 가지고 다 같이 수업하는 거예요. 재밌게. 예, 다 같이 수업하는 거죠. 어차피 교재는 얇은 교재가 항상 남으니까 파닉스 같은 경우엔. 예. 그래서 회원 모집을 위한 목적이 파닉스가 좀 강했다고 봐지고 문법은 기존 애들한테 서비스를 주는 것으로 많이 생각이 됩니다. 교재비 포함 문법은 얼마나 돼 있죠? 네. 12만 원이네. 그쵸? 네. 그래서 이 원장님도 특강 관련돼서 문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라고 이야기도 했고 또 이 원장님도 시안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탈에도 맞고 회원 모집도 하고 두 가지 다 누리려면요 미리 잘 준비해서 지금 이 원장님 계속 뿌리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인스타그램 올려서 사실 뭐 그 유료 홍보 있잖아요. 네. 지역 유료 홍보 그렇게 많이 뿌려서 신규 회원 모집의 효과를 지금 많이 봤을 겁니다. 광고지 2,000장 주문했다는 거 여기 위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네. 요 사진을 보내드렸거든요. 접수도 엄마들이 이렇게끔 QR코드를 하게 되면 기존 회원입니까? 아닙니까? 뭐, 뭐, 이렇게 어머님 음, 정보를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신규 회원 상담하기도 되게 좋겠죠. 연락처도 다 남기고 하니까. 네. 여기도 신입 원장님인데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했죠. 여름방학 특강. 이 원장님도 회원이 되게 없어요. 오픈하셨는지 얼마 안 됐는데 남자 원장님이 했다가 그래서 바코드 넣어서 이렇게 QR코드 넣어서 홍보해라 했더니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지금 회원 모집을 위한 목표로 이 원장님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 밴드 홍보해야 된다. 자, 여기 요점을 정리해 놨습니다. 어, 특강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제가 처음에 설 원장님께 여쭤봤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존 회원들만 뭐 수업해주고 서비스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습 결과도 좋고 또 먼저 움직이는 학원이 돼야 되고 예, 지역 학원과의 좀 차별화 또 학원 홍보에 도움이 되고 온라인 마케팅은 되게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준비하고 설 원장님 지금부터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준비하고 이런 시간도 많이 가잖아요. 예. 여기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냥 홍보 광고지 만들면 이런 투자를 안 해도 돼요.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특강을 하게 되면 신경을 써. 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그렇게 신경 쓰고 회원 모집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목표가 한 3명 정도 모집이 되고 기존에는 한 3명, 4명 정도 해서 전체 목표가 한 5명 정도
예, 앉으면 그 아이들과 뭐 특강이라고 해서 지금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겠네요. 어, 이때까지 믿어준 고학년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하고 간식을 먹는 거예요. 저희는 특강 끝나면 간식을 먹습니다. 간식이 음. 크지 않아도 돼요. 초코파이. 라도 돼요. 예. 초코파이 먹으면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초코파이 먹으면서 너희들은 특별한 애들이야. 음원 시간 줄여줄 거야. 얼마나 행복해요. 예, 다음 특강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특강을 듣고 다음 특강을 안 듣게 하는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의 특징이 똑같이 1시간 더 수업을 해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예. 그럼 공부만 더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애들 싫어하죠. 예. 그런데 어머님 필요에 따라서 애들에 따라서 예, 음원 듣기만 한다. 25분 듣기만 해라. 그 검사는 다음 날 할게 하면 애들이 아주 기분 좋게 들어요. 예, 초코파이 먹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선택은 원장님이 이제 하시는 건데 이런 걸 봐서 제가 가능하면 좀 방향을 정해서 상담을 지금 드린 거거든요. 뭔가 그렇게 해야지 선 원장님 선택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면 되겠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화요일, 수요일 날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만들고 예. 그래서 엄마들한테 뿌리는 거죠. 어머님 선택하세요는 아닙니다. 어머니 선택하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하랬죠, 선 원장님? 미리 정해놓고 아이들에게 말해서 아이들이 미리 다 하도록 확정 지어놓은 다음에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로. 네. 정확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아주 부담 없이 특강을 시작할 수 있고 예, 효과도 좀 좋아요. 왜냐면 애들이 문법 특강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 우리 윤 선생에서 예, 문법 교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여유분 있게 받아 놓으셨으면 그런 거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예. 2400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 교재로, 네. 네네네. 윤 선생 교재를 하게 되면 더 좋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냥 원장님들이 프린트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프린트물로 하게 되면 프린트물 되게 많거든요. 문법 관련된 설명해 주는 거. 예, 그렇게 한다거나. 우리 윤 선생 교재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어머님들 돈 받게 되면 교재를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아, 달라요. 예. 아, 돈을 네네. 받느냐.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해서 특강 준비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어,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 원장님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과정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 너무 별거 아닌 질문 같기도 한데,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네. 같은 학년이어도. 그래도 그냥, 사실 저희 5학년이 3명인데, 한 친구가 굉장히 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강을 하게 되면 근데 이 모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수준에 맞춰서 보통 하시나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면 그중에서 나올 애들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3, 4명밖에 안 되잖아요. 대상자가. 학년 네. 대상자가 그것도 그래요. 실력도 네.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머님들한테는 그냥 그건 어떨까요? 제 생각은 그냥 문법을 맛보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게 문법이다. 그 어머님들한테는 아이가 실력이 안 되는데도 문법 수업 한번 들었다는 게 약간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 사실 크게 늘진 않아요. 예, 기대치는 크지 않죠. 왜냐하면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많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근데 예, 이번에는 그냥 그 백악습이라고 한 표현보다는 선행학습이라는 표현을 훨씬 엄마들이 좋아하시니까 그 아이가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클래스 구성하기가 어렵고 아이들의 난이도나 학년이 다 다르고 이러면은 차라리 선행학습으로 몇 명을 빼버리는 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부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설 원장님 학원에 어머님들 사는 형편은 괜찮으세요? 그렇게 잘 네, 사는 아이들이 주는 아닌데요. 네, 이게 선행학습을 한다고 해도 아니, 이번 여름방학 때 비용을 저렴하게 해가서는 예를 들면은 뭐 6만 원, 7만 원 이 정도만 해서 우리 교재비보다 조금만 더 빠지게 하는 그 정도로 해서 하는 거는 뭐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하면 그 정도는 엄마들이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교재 한 권 정도 더 나가는 거는.
근데 맞아요. 예,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설 원장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애들의 상황을 아니까. 백학습의 장점은 애들 실력이 껑충 뜁니다. 방학 기간 끝나면. 단점은 뭘까요? 애들이 지루해하죠. 애들이 너무 정말 싫어해요. 힘들어하지. 예, 애들이 정말 싫어해서 애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5학년 애가 3명 있는데 지금도 힘들어하는데 백학습에서 얘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설 원장님이? 아, 나는 그래도 근데 이 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설 원장님이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아까 말했듯이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음, 난이도가 다르고 학년이 다 다른 게 문제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걔네들을 위해서 문법 특강이니 뭐 리딩 특강이니 뭐 이런 거를 넣지 말고 차라리 그냥 선행학습을 간 다음에 재밌을 만한 아이템을 하나 더 주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네, 들면 이번에 그 스피킹 콘테스트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나 잡고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스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난이도가 좀 달라도 상관이 없는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음, 그거를 하나 정도 잡고 들어간다든가 해서 좀 아이들이 재밌는 펀한 요소 하나 이게 넣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따로따로 음, 가르쳐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학습하고 음, 요러면은 이번 일단 구성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근데 생각이 일단 드는데 예, 맞아요. 오래된 원장님의 의견은 아, 어떠세요? 팀장님 생각이 왠가 하면 설 원장님한테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근데 10명인데 백학습하고 리얼 스피치하고 특강, 문법 특강 중에 선택하려고 하면 좀 집중하지 않은 설 원장님 좀 많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음, 들고. 음, 네. 근데 아까 전에 그건 좀 괜찮겠네요. 학년 모두에게 대상하는 리얼 스피치 그냥 다들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거에만 그냥 준비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백학습 경우에는 애들이 약간 경쟁심도 느껴지고 애들이 약간 좀 아 나는 얘들보다 똘똘해 하고 똑똑해 하고 약간 자부심 느껴지는 애들 좀 많으면 진행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애들 있을 때 100명 중에 10명 뽑는다 백학습 이렇게 하게 되면 애들 막 경쟁 붙거든요. 예. 근데 너는 백학습 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백학습 끝나게 되면 한 2, 3만 원짜리 선물도 주고 이러면은 애들이 약간 좀 경쟁이 돼요. 그리고 백학습이라고 하지만 1시간 40분 수업하고 20분 쉬고 40분 수업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사실 30분 수업하고 쉬고 30분 수업해도 돼. 근데 애들은 백학습이야. 우린 교재비 더 받아. 예. 근데 그건 너무 작으니까 한 45분, 45분이 적당한 백학습을 추후에는 한번 팀장님 말씀대로 모두가 할 수 있으니까. 예. 모두가 목표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백학습은 난 이번 여름방학 때 2배로 공부한다. 이 마케팅이 한 가지 방법인데 그 마케팅이 실제로 약간 애들한테는 엄마들한테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대도시가 아니고서야. 그래서 설 원장님이 아, 대도시인데 예. 대도시인데 수원은 대도시예요. 구미 같지 않아요. 아, 그래? 아, 수원 대도시야? 저는 서울하고 구미 대구밖에 잘 몰라서 아유 무슨 수원이 말씀이세요? 구미보다 크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근데 문법 특강하게 되면 약간 선생님이 문법도 특강할 수 있는 원장님처럼 보이잖아.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문법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죠. 아, 우리 애가 문법 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을 텐데요 하면은 어머니, 네, 어, 지금 공부 한번 하고 넘어가게 되면 아마 내년 특강 할 때는 이게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어머님 잘 타일러도 되고요. 근데 음,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실력이 안 돼. 지금 5학년인데 파닉스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 리얼 스피치 준비하면서 그렇게끔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왜 다, 이게 예. 이게 지방하고 조금 다른 게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얘기하는 건데 특강을 했으면 결과물을 명확하게 줘야 되거든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사진으로 엄마랑 쇼부 볼 수 없어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재를 학습을 더 나가면 학습한 교재 뭐 그러니까 음. 이런 결과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리얼 스피치를 한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실제 처음 하고 끝에 한 스피치가 완전 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연습을 시키니까 처음에 장문부터 해야 되고 그 결과물 음. 이렇게 완벽한 결과물을 학부모한테 제시를 해야 내가 이번에 돈을 받든 안 받든 이거는 원래 돈을 받아야 되는 특강이라는 거, 다음번에는 돈을 받을 거라는 거, 음. 이런 게 명확하게 엄마들한테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음. 김혜림님은요? 저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 아까 2, 3학년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 2, 3학년 저희 스팀 교재 중에서 스팀 리딩 타임 B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그때 조견표로 해서 그때 2022년 가을 세미나 때 그 스팀 특강에 할 수 있게 조견표까지 마련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동일한 교재, 한 스팀 타임 B 정도 할 수 있다 하는 애들을 다 교책을 한 다음에 시간을 맞춰서 다 같이 교구도 만들고 동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들을. 그러면 조금 난이도가 학년이 다르더라도 비슷한 나이대 애들의 스팀반을 하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은 아까 김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름을 리얼 스피치 준비 반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그래서 처음 영상 찍은 거 엄마한테 보내주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한 번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영상에는 자막도 넣고 뭐 이렇게 좀 원장님의 노고가 들어가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쁘게 찍은 거를 마지막에 딱 전달해주면 사실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저희 라이팅 교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리얼 스피치 준비하는 애들은 전부 다. 그래서 라이팅 교재할 때 저희 그때 워크시트 한번 나갔었거든요. 그 아이디어 맵 쓰고 그 오른쪽에다가 라이팅 한번 써보고 그런 거 한 10개, 12개를 하나 다 만드는 거죠. 모든 걸 다 그렇게, 모든 레슨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엄마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해서 다 읽어보는 걸 했습니다. 그중에서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를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러면서 영상까지 같이 보내주면 엄마가 이만큼 얘가 해왔구나. 좀 좀 좋은 게 있으시니까. 그리고 조금 문법을 할 만한 아이들이 된다 하면은 저희 그래머 피타임 D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원장님의 수고가 확 줄거든요. 그러면은 다들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피타임 D를 듣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문법 특강을 했다. 뭐 교재라든지 워크시트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그때 화면자를 만들어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같이 그룹 수업을 한 다음에 그런 문법 특강을 하나 한 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반을 운영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남봉장님. 아까 그 파닉스반 얘기를 했었잖아요. 파닉스 네. 특강반. 사실 그냥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닉스 특강반이면은 겨울 시즌에서 봄 시즌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에 해야 신규 모집이랑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음. 타겟층하고도 그렇고 그 기간에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학원들에서는 파니스 특강반을 어느 시즌에 운영을 하시나요? 네, 항상 좋은 거는 여름 방학보다 겨울 방학에 특강이 잘 먹혀요. 네. 기니까 또 문법이든 파닉스든 기간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여름에도 이제 애들 엄마들이 3, 4월 달에 아차하고 안 보낸 엄마들이 있으니까 음, 이건 사실 헤어 모집용이죠. 파닉스 특강. 음. 네. 엄마들 그래서 그런 애들 모집하려고. 네. 그거 서론자님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그 파닉스반을 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항상 그 시즌은 4분기에서 1분기 사이 그 시즌이 학원들에서 많이 운영을 하시는 파닉스는 기간이니까 아까 김혜린 매니저가 왜 이야기 중에 파닉스하고 단어하고 해가서는 파닉스 특강반 운영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4분기에서 1분기에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사실 그 너무 아이들도 학년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많지 않으니까 조금 재미있는 요소 하나 집어넣어서 그 남부무대님 제안하신 것처럼 무료 특강을 가든 다만 선행학습이나 배가학습을 갈 때는 딱 교재비를 더 받든 해가서는 그 이번에 그 우리 애들한테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거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거 그런 거 상담하셔가서는 하시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만약에 지금 정도라면 보통 특강반 모집을 할 때 선생님들이 사전에 뭐 자료조사부터 시작해서 시트지 만들고 막 이런 것들 하시는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바로 준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준비하시고 빨리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빨리 엄마하고 얘기하셔야 되는 시간, 네. 우리가 지금 되게 촉박하니까 그렇게 한번 이번에는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정은 원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거고 그 정보 안에서 이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는데, 그럼 내가 요 정도 금액으로 요 정도 엄마들하고 하기로 나는 내 마음에 요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싶다면, 그럴 때 이제 남본부장님이나 우리 김혜림 매니저나 한번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눠서 픽스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경험이 많이 없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나 카톡이나 연락 주시고요, 설 원장님. 지금 설 원장님 제가 네, 얼굴을 뵈니까, 아, 그럼 내가 이제 뭘 하지? 고민이 지금 많이 되는 것 네. 같은데,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세요, 설 원장님. 제가 좀 약간 위로를 해드리면, 고민이 많이 되죠.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번 특강은 애들한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예.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이때까지 듣기 수업을 열심히 해준 친구들한테 간식도 좀 주고 애들하고 좀 편안하게 대화도 나누고, 특강을 일단 하게 되면 방에 들어가서 애들과 함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좀 친해져요. 예, 친해지니까 그런 친해지면서 뭐 이런 대화도 하면서 그러면 애들이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특강 뭐 30분만 하더라도 좋아하니까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예, 리얼 스피치 반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토론 반으로, 뭐지, 영어 토론 반 해서 있잖아. 리얼 스피치도 말하기니까, 예, 토론 리얼 그 뭐지, 영어 토론 반 같은 거 만든다든지 아니면 문법 반 만든다든지. 문법 반은 이제 홍보가 되고, 문법 특강도 할 수 있는 학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세 개 그걸 잘 해서 뭘로 애들하고 잘 놀아주지? 예, 어떤 게 애들이 가장 놀기에 좋을까? 요 생각만 하세요. 예, 지금 이제 끝나고 나면 이 세 가지 특강 중에서 어떤 걸 해서 애들이 가장 즐거워할까? 예. 아이들이 다 이제 상담이 되면, 오늘 상담, 내일 상담이 되면 모레는 어머님 상담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회원 모집에 대한 생각만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가벼운 스텝으로 설 원장님이 고민을 하시는 게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파닉스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뭔가 특강을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런 애들 제외한다면, 제 생각에 6학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두 명인데 둘 다 파닉스가 끝난 지 한 달 정도 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파닉스가 끝난 지는 얼마 안 됐어도 6학년이라서 확실히 좀 실력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걔네 두 명이랑 3학년이기는 한데 음. 파닉스 끝나고 한 반년 정도 돼서 리딩 교재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세 명 정도를 아예 아직 한 번도 문법을 안 했으니까 문법 특강 같은 걸 하고 나머지 애들을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 스피치 준비반 같은 걸로 해도 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6학년과 3학년이면 좀 학년 때문에 좀 하기 싫어하거나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고민인데, 성별이 달라요? 성별이 어때요? 네. 6학년 한 명은 여자고요. 6학년 한 명, 3학년 한 명은 남자예요. 남자애 두 명하고 여자애 한 명이구나. 어떠세요? 남본부장님? 지금 떠오르는 애들이 그렇게 있는 거죠, 설 원장님? 문법 네. 특강할 세 명. 예, 떠오르는 예, 세 명. 예. 예,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일반 음, 클래스 수업을 하는데 학원들에 가보면 학년별 수업 아니잖아, 실력별 수업이지. 예, 그렇게 해서 애들은 저는 좋아해요. 조금 네, 의견이 다릅니다. 네, 6학년 두 명을 같이 문법 수업을 하는 거는 엄마들의 반응도 좋고 애들도 야 이거 중학교 가서 배우는 건데 야 이제 너 먼저 시작하는 거야 우리 부지런히 해보자 이러면서 좀 으쌰으쌰 하기가 되게 좋은데 사실 3학년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으쌰으쌰를 할 때 조금 애매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3학년 아이가 좀 형 이러면서 잘 따라주면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한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게 되면 6학년 아이들과 상당히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책을 봤을 때도 그래머 책이 총 세 가지가 있잖아요. 퀘스트 A가 있고 C가 있고 그리고 D가 있고
근데 C가 A보다 좀 더 쉬워요, 책이. 그래서 중학교 6,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처음 시작할 때 오히려 퀘스트 A가 막 이렇게 많아 나오고 귀여우니까 그 책을 넘기고 그냥 C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저는 오히려 사실 잘 들여다보면 A보다 C가 더 쉽거든요, 책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리 많이 늘었다. 벌써 C 하는 거야. 이러고 좀 으쌰으쌰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6학년 아이들을 2명을 같이 문법 특강을 가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을 거기 안에 끼워 넣는다는 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갭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전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그 3학년 아이는 다르게, 아니면은 책을 다르게 나가시는 건 괜찮아요. 같은 시간에 문법 특강을 하되, 중학교 6학년 아이들은 C를 시키시고, 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퀘스트 A를 시키세요. 그럼 진행이, 근데 모든 문법책은 스텝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원장님의 손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명사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순서는 모든 문법책이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책의 난이도의 차이나 만화책이 있는 거 조금 뭐 A, C 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만 살짝 두시고 그렇지만 이제 학년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 걸 살짝 보여주면서 같이 가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좋은 네. 생각인 것 같아요. 결정은 설 네. 원장님이. 네. 아이 그 3학년의 그 성향도 한번 보고요. 아이가 뭐 덩치가 커서 실제로 얘가 6학년보다 더 커. 사진 찍어도 같은 학년 같아. 비슷한 또래 같아. 뭐 등등 그런 걸 고려해 보세요. 김 매니저님 말씀대로 좀 까불까불한 애 같으면 또 자랑하고 하게 되면 안 좋은 영향 줄 수 있으니까 뭐 서로 원장님 잘 보시고. 예. 6학년 아이들이 좀 자존심이 상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이들 워낙, 애들이 10명밖에 안 되니까 다 친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네. 그래서 서로 실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같은 특강을 듣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다 싶네요. 그래서 학생이 책을 학생 다르게 해서 진행하는 건 또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학생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설 원장님 보시기에 가능하면 저는 이제 설 원장님이 가능하면 여러 명 애들한테 특강을 맛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좀 높게 샀던 것 같고 그리고 김혜리 매니저님은 효과나 결과치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설 원장님이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겨울 방학 되기 전에 문법 특강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즌에 내가 할 것까지 생각해서 여름 거를 그냥 좀 즐겁고 가볍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그래도 한 아이템 정도는 확실하게 하고 갈 거냐, 이런 거를 정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번 여름은 가볍고 즐겁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실 그 특강은 학원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아직까지도 특강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엄마가 난 아직도 옮길 생각이 없어. 이거는 엄마의 성향일 수도 있고 원장에 대한 만족도일 수도 있고 이게 이미 조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되게 무겁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차피 자꾸 할 거면은 겨울에는 확실하게 특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엄마들에게 맛보기 특강이어도 내가 이거 돈 받을 거고 확실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결과물도 이렇게 줄 거야라는 게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즐겁게 가져가시면서 이미지만 살려주자. 그런 특강 이미지만. 저는 그 생각도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질문. 끝으로 음. 그 10명 애들 중에서 이렇게 특강을 준비한다 했을 때 그 기존 10명 애들 중에서 오빠나 언니나 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머님 이야기 들어보고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가장 큰 과제가 애들한테 오빠나 동생 파악을 저희는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니저 선생님이 애들 오빠나 동생은 다 알아요. 어머니 이런 특강을 하는데 오빠가 지금 6학년인데 4학년짜리 오빠가 6학년인데 학원 안 다니고 있는 것까지 저희는 정보를 다 얻어요.
그렇게 해서 컨택을 하면은 이제 어머니도 도움이 되겠죠. 회원 모집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10명 회원이 오빠나 동생이 누가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고 학원을 다니는지 안 하는 애들을 통해서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 특강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무료 특강을 넣어주고 싶다 어머니. 그냥 수업료 내지 마시라고. 그렇게 넣어주는 그러면 애들이 좀 많아지잖아요. 예,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음,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진짜 스팀 클래스 가지고 구성하는 것도 되게 재밌겠네요. 지금 네, 남본 부장님 맞아요. 얘기하신 컨셉이라고 한다면 네,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팀 클래스가 더 괜찮은 아이템일 수도 있겠네요. 네. 우영하듯이 스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예.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선 원장님. 네. 팀. 더, 해야 될 게 더 너무 많아진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은 계속 나중에는 루틴하게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냥 이번에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막 내가 그 친한 학원 크게 하는 언니 같은 경우에는 맨날 놀아. 맨날 맨날 나보고 놀자고 그래. 왜 그러냐면 이미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요거 조금 바꾸고 저거 조금 바꾸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서론자님도 그 세팅까지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근데 보통 1년이면은 그 세팅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년만 고생하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고 또 이렇게 그 남본부장이나 김혜린 매니처럼 학원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 내가 짰어도 나한테 확신이 없잖아. 이거 내가 잘 짰나 하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한번 확인을 받으면은 나한테 확신이 생기거든요. 일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도움을 받아요. 궁금한 거 네. 있으면 이제 서로 연락하시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모임 마칠까요? 뭐 더 질문이 있으시면 더 질문 받을까요? 그럼 혹시 특강은 문법반을 하나 하고 말씀하신 뭐 스팀 클래스를 하루는 스팀 클래스에서 다른 반 하고 문법반을 뭐 이틀 정도는 문법반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학년을 나눠서 운영하는 게 저는 좀 할 일이 많아지겠지만 더 학부모들은 더 좋아하겠죠, 확실히. 그래서 좀 학년과 그렇죠. 수준을 나눌 수도 있고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네. 예, 다 맞춰주는 거니까. 음. 예, 가능한 또, 체험을 많이 시키고. 예. 시, 또 시간 같은 거 정하실 때 또 너무 오전에 잡으시면은 학교에서 뭐 특강 같은 거 수업 있잖아요. 학교에 오전에 그런 네. 또 방학 특강 같은 걸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워킹맘이신 분들은. 그래서 특강을 하고 싶은데 뭘 하기로 해서 보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생각하셔서 점심 먹고 1시에 시작한다. 혹은 수업이 뭐 4시쯤에 끝난다. 그럼 걔네들을 이번 방학 때만 뭐 무슨 요일에만 뭐 끝 타임에 오게. 그렇게 시간을 좀 맞추셔서 연달아서 진행할 때 시간을 짜실 때 그렇게 좀 짜시는 게 추천드려요. 혹시 네. 근처 그 초등학교, 우리 타겟 초등학교에 방과후 학습에 스팀 클래스 들어가 있는 데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 대전에 어떤 학원을 갔더니 초등학교인데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방과후 수업을 했대. 근데 보니까 스팀 클래스를 했더라고 얘네가. 그래가서는 막 이렇게 뭐 만들기 이런 거 해가서는 가지고 나오는 거를 봤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공교육 연계로 엄마들하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스팀 클래스라고 아, 해도. 그래서 방과후 학습 수업 프로그램 내용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네. 엄마들한테 설명할 때 더 이렇게 좋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선원장님 너무 막 머리 고민하지 마. 적당히 하자. 어, 적당히 하자. 뭘 그렇게. 어. 오늘 오전 정도만 임현규 본부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면서 정리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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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본부장님 끝까지 좀 도와주시고요. 아, 그럼요. 예, 네. 언제든. 감사합니다. 카톡 있죠, 카톡? 예, 네네. 톡으로 연락처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제가 뭐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부족하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좋은 계획을, 경험, 예, 좋은 경험이 아, 될 거예요. 예. 학원 네. 사업 하시는데. 예. 한번 진행해보고, 뭐, 망하면 망하는 거고, 아, 일단 해보는 그럼요. 게 좋을 절대 것 안 같아요. 망해. 예. 뭘 해도 망하지 않아. 어. 아, 예. 이게 진짜로 뭘 해도 망하지는 않아. 아이들이 그냥 재밌게만 해도 망하진 않고요. 그냥 나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너무 힘들어서 문법만 할래. 그래도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고민 너무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미리 좀 수고하셨습니다. 고민했었어야 했는데, 늦게 고민하게 돼가지고, 아, 아니요. 지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7월 1일이니까 약간 느낌도 좋잖아요. 오늘 잘 네, 만들어서, 예. 이번 주에 다 끝내면 돼요. 그럼 이번 주에 정해서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공문 보내고, 과정에서 또 좀 모르는 거 있으면 네. 여쭤볼게요. 나중에 그거 나중에 감사합니다. 사진도 한번 보내주세요.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떻게 네네. 준비됐는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남본부장님 제가 서수원 원장님 연락처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부탁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칠게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한 주 되세요. 자,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